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1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조광은입니다. 금일 세미나 주제는 채널 인디펜던트 스트레이트 for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입니다. 금일 발표에 앞서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2학기차 재학 중인 조광은입니다. 주 관심 분야는 다별량 시계열 분석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 이메일 주소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와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개의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관측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별량 시계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타겟의 미래 흐름을 예측하는 문제를 다별량 시계열 예측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RNN을 사용을 했습니다. RNN 계열의 모델들은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바로 이전 시점에 의존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RNN 기반의 시계열 예측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radient Vanishing Explosion 문제입니다. 특정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RNN 구조의 한계로 기울기 소실 및 폭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시점의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이전 모든 시점의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는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특정 스테이트의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울 경우에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전 특정 스테이트의 기울기가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울기 폭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범위를 예측을 하는 롱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수행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ixed Context Vector 문제입니다. Fixed Context Vector 문제는 예측하고자 하는 모든 타임 스텝에서 고정된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인코더 디코더로 RNN을 수행할 경우 모든 타임 스텝에서 고정된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하다 보니 이 예측 범위에서도 똑같은 인코더의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 벡터를 쓰면 이제 정보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RNN 베이스드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시계열 예측을 시도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NLP와 CV 도메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던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방법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시계열 예측 모델이 옵티멀한가? 라는 질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의 한계점을 언급하는 LTSF 리니어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기반 방법론을 채널 인디펜던트 스프레이즈를 결합해서 성능 개선을 이뤄낸 PESTST 논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PESTST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채널 인디펜던트 스프레이즈가 왜 시계열 예측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다룬 논문인 The Capacity and Robust Rate of Revisiting the Channel Independent Strategy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LTSF Linear를 다룬 Are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간단한 리니어 베이스라인 모델을 통해서 트랜스포머가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최적의 모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왜 시계열 예측에서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MS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질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의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질 때문에 이 에러 어큐뮬레이션, 즉 에러가 축적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보면 처음에 우리가 실제값이 1인 것을 예측값을 9라고 예측을 했을 때 이 다음 시점의 출력은 이 잘못된 예측값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t 플러스 1 시점에서 잘못 예측을 하게 된다면 다음 t 플러스 2 시점도 이 오차값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길이의 끝에 가서 에러가 더 커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인퍼런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러 어큐뮬레이션은 초기 시점에서 예측값을 잘못 예측할 경우 잘못된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뒤 예측값이 부정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 기간을 예측해야 될 경우에는 예측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ermutation equivalent한 특성입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어텐션, 셀프 어텐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permutation equivalent는 어떠한 인덱스에 대해서 인풋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아웃풋 또한 순서만 바뀌게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뒤에서 밸류와 곱해지는 더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웃풋이 출력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인풋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1, 2, 3에서 3, 1, 2로 바뀌었을 때 셀프 어텐션을 그려봤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를 자기 자신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텐션 스코어가 순서가 바뀐 채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밸류와 곱하여 더한 아웃풋 또한 순서 이외의 2를 구성하는 요소는 동일합니다. 즉, 셀프 어텐션은 순서를 바꿔도 아웃풋의 구성 요소는 똑같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인덱스에 대해서 인풋의 순서를 바꾸면 아웃풋 또한 순서만 바뀐다는 permutation equivalent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트랜스포머에서 순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셀프 어텐션이 아닌 포지셔널 인코딩 또는 임베딩 하나입니다. 이는 순서 정보를 보존할 수는 있지만 템포럴한 정보에서 필연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어에서 나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빠와 엄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과 동치가 됩니다. 이렇듯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정보가 보존되는 경우가 자연어에서는 흔하지만 시계열의 경우는 순서 정보가 바뀌면 의미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permutation equivalent한 성질은 순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리니어 레이어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고 하지 않고 permutation equivalent 하지 않다는 점에서 트랜스포머와 대응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permutation equivalent는 인덱스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아웃풋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 리니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인덱스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아웃풋 또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나로 이전 타임 스텝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프레딕트 랭스만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론은 모두 이 심플 리니어 레이어를 토대로 합니다. 심플 리니어 레이어는 히스토리컬 타임 스텝의 관측치를 받아서 포캐스팅 아웃풋을 곧바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D-리니어와 N-리니어는 이를 발전시킨 방법론으로서 D-리니어는 무빙 에버리지 커널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해한 후 각각에 대해서 싱글 리니어 레이어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N-리니어의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 특성상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 분포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타임 시리즈에서
마지막 값을 뺀 후 모델을 통과시키고 그 값을 더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정교화 효과를 노려서 이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고려한 강건한 모델을 학습하게 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9가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다멸량 시계열 예측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9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LTSF 리니어가 기존 대비 1%에서 45%의 성능 개선을 보여줍니다. 리니어 모델은 왼쪽에 3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은 오른쪽에 3개입니다. 리니어 모델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널 인디펜던트 스트레이지를 소개하고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과 결합하면 트랜스포머가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패치 테스팅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TST는 A time series is worth 64 words, long-term forecasting with transformer 라는 논문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기존 시계열 예측 트랜스포머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채널 인디펜던트 스토리지와 패칭 스토리지를 도입을 해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전에 LTSF 리니어가 리니어 기반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LTSF 리니어의 우수한 성능은 정말로 트랜스포머의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인지 아니라면 LTSF 리니어의 백본 말고 어떠한 요소가 성능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패치-TST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LTSF의 특정 모듈과 트랜스포머 백본을 가져와서 옵티멀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LTSF 리니어의 어떤 요소가 성능 향상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LTSF 리니어의 성능 향상 원인은 이 변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채널 인디펜던트 스토리지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심플 리니어의 경우 변수 하나로 웨이트 매트릭스 하나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길이의 시계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곱의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웨이트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풋 타입 시리즈가 정의가 된다면 변수 하나에서 정보를 뽑아와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와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들이 섞이지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변수도 마찬가지로 웨이트 매트릭스와 곱할 때 변수 하나만의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변수의 포캐스팅 아웃풋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변수의 정보를 섞는 형태로 임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점 단위로 임베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베딩 생성 과정에서는 변수들이 섞이는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를 이제부터는 채널 디펜던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포머에서도 변수 정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채널 인디펜던트 스토리지는 이 임베딩 전에 변수별로 시퀀스 길이만큼 나누고 이를 따로따로 임베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인풋 타임 시리즈가 시퀀스 길이 곱하기 변수 길이로 주어지게 된다면 이것을 변수별로 하나의 유니버리티 시리즈로 타임 시리즈로 나누게 됩니다. 이 다수의 유니버리티 타임 시리즈들을 이 임베딩 매트릭스를 통해서 따로따로 임베딩 시키면서 변수 간의 정보를 섞이지 않게 하는 그런 임베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패치 TST는 CI 스트레이지와 더불어 지역적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패치 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연어와 달리 시계열의 하나의 타임스텝은 의미론적 정보를 가지지 않고 주변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의 지역적인 정보를 가져다서 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에서 From the moment we are born, we are slowly heading towards the death라는 문장이 있다면 born과 death는 단어 자체로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이 단어가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두 단어의 유사성 또는 반대되는 의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의 경우는 의미론적 정보를 가지지 않고 인접한 타임스텝의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패치를 적용할까요? 패치 TS에서 말하는 이제 패칭 스테이지는 스트라이드를 이동하면서 윈도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8이고 스트라이드가 2, 그 다음에 패치 길이를 4로 설정을 했을 때 처음 1, 2, 3, 4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스트라이드가 2이므로 2만큼 이동해서 3, 4, 5, 6의 정보를, 세 번째에서는 5, 6, 7, 8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시계열의 길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마지막 값을 뒤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서 패치를 완성하게 됩니다. CI 스트레이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변수별로 이제 합쳐져 있는 시계열을 변수별로 분리하고 채널 디펜던트 스토리지가 전체 시계열을 한 번의 인베딩 스페이스로 보내는 것과 달리 각각의 변수의 시계열을 각기 다른 토큰으로 하여 독립적인 인베딩을 추출합니다. 또한 인베딩 스페이스로 보내기 전에 지역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각각의 유니버리티 타임 시리즈를 패치화하고 하나의 패치를 하나의 토큰으로 취급하면서 이 패치는 지역 정보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CI 스토리지와 패칭 스토리지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적용한 것이 오늘 본 세미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패치 TST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패치 TST의 종합적인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본은 트랜스포머 인코더이며 채널 인디펜던트와 패치를 적용한 입력을 백본에 넣어서 변수별로 표현을 추출하는 구조입니다. 패치 TST 또한 8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멀티베리터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ATSF 리니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패치 TST 64는 룩백 윈도우, 즉 인풋 윈도우의 길이가 512, 그 다음에 인풋 패치의 개수가 64개인 모델을 말합니다. 패치 TS42는 룩백 윈도우가 336개, 인풋 패치가 42개인 패치 TST를 말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CI와 패치 각각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시행을 했습니다. 패칭과 CI를 적용한 패치 TST가 성능이 가장 높았고 CI 스트레이트를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 폭이 컸습니다. 이는 패치 TST의 두 가지 요소인 패치와 CI 중 CI가 성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채널 인디펜던트 스토리지가 시계열 예측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다룬 The Capacity and Robust Trade-off 논문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The Capacity and Robust Trade-off Revisiting the Channel Independent Storage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논문은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서 왜 채널 인디펜던트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첫 번째 논문입니다. CI 스토리지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패치 TST 등 실험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채널 인디펜던트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피처, 즉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하는 CI 스토리지가 성능이 좋지 않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D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콜릴레이션을 고려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논문에서 봤을 때 CI 스토리지가 실험적으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 스토리지가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제 데이터셋에서 일어나는 분포 이동, 즉 Distribution Drift가 예측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이제 시간 단위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이후의 데이터를 테스트셋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테스트셋은 이 전쟁 발발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분포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CI, 즉 채널 인디펜던트 스토리지가 CD, 즉 채널 디펜던트 스토리지보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의 강건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가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서 ACF, 즉 오토콜리전 펑션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ACF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ACF 패턴의 차이가 있다면 같은 시간 차이에 대해서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므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 사이에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논의를 위해 리니어 모델에서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시계열을 가정했을 때 인풋과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x와 y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즉 L개의 시계열을 받아 H개의 미래 타임 스텝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다별량 시계열이므로 각각의 변수를 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시계열 모델의 로스는 L2 로스로 C개의 이 AC를 컨캣한 것입니다. B도 마찬가지로 이 C개의 BC를 컨캣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차리를 줄이는 방법은 L2 로스로서 이 로스를 이 인풋과 웨이트 매스를 곱한 형태, 즉 예측치와 그 다음에 실제값, 채널 C에서의 아웃풋 타임 시리즈를 최소화하는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L2 로스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를 OLS 에스티메이터로 풀면 다음과 같은 ATA, ATAW, ATB라는 OLS 에스티메이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딥러닝 모델은 비선형 모델이고 복잡한 노드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게 되므로 OLS 최적화가 모델의 최적화는 아니지만 최적화의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D와 CI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 AC와 BC를 어떻게 컨캣하는지에 대해서 갈립니다. CD는 AC와 BC를 vertical 컨캣합니다. 즉, 가로로 이렇게 쭉 붙여 이어붙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연산을 수행을 할 때 변수의 정보가 섞이게 하려면 변수를 가로로 이어붙여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티브와 OLS는 앞서 정의한 대로 정의되고 결국에는 이 컨캣의 형태 때문에 OLS의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R과 R'은 오토 또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할 때 결국 이 식은 OLS 식을 풀게 된다면 모든 변수 각각의 ACF에 대해 옵티멀 코에피션트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OLS 식에서 A_A, A_B는 각각 코비리언스 매트릭스의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아까 A와 B는 각 변수 유니버리트 타임 시리즈, 즉 AC와 BC의 vertical 컨캣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R'과 R은 변수 간의 오토콜리레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각 변수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는 OLS 식에 의해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 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OLS 계수가 유도되게 되고 이를 해석하게 되면 모든 변수의 각각의 ACF에 대해서 옵티멀 코에피션트가 정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I는 AC와 BC, 즉 각각의 유니베리어트 타임 시리즈들을 vertical 컨캣합니다.
즉 세로로 쭉 이렇게 이어붙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리니어 연산을 수행할 때 변수의 정보가 섞이지 않게 하려면 변수를 세로로 붙여야 됩니다. 일반적인 시계열 모양인 변수 길이 곱하기 시퀀스 길이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와 OLS는 앞서 정의한 대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컨캣의 형태 때문에 OLS의 베스트 에스티메이트가 CD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과 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콜리레이션입니다. 결국에 이 식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OLS식을 풀 때 모든 변수의 ACF 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CD에서의 마찬가지로 OLS식에서 A 트랜스포스 A, A 트랜스포스 B는 코비리언스 매트릭스의 에스티메이트입니다. A와 B는 이제 유니버리티의 타임시 이제 버티컬 컨캣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므로 R'과 R은 마찬가지로 변수 간 오토콜리레이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CD와 가장 큰 차이는 내적의 값입니다. ACI는 n 곱하기 C를 행으로 그 다음에 L을 열으로 가지는 행렬이고 BCI는 n 곱하기 C를 행으로 H를 열을 가지는 행렬입니다. 이를 내적하면 각 변수 내에서 내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변수 내의 코비리언스가 되고 이를 모두 합방꼴이 내적의 결과값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OLS 코에피션트가 유도되게 되고 이를 해석하면 모든 변수 ACF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CD는 모든 변수의 ACF가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CI는 각 변수의 ACF 합이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인과 테스트 사이에서 ACF 차이가 예측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 차이가 변수 내에서 더 큰지 아니면 합의 차이가 큰지 비교하는 것이 CD와 CI의 성능을 결정짓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내의 ACF 차이가 모든 변수 ACF 평균보다 커지면 CD의 가중치를 결정짓는데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가 영향을 주므로 CD의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모든 변수의 ACF 평균이 변수 내 ACF 차이보다 커지면 CI의 가중치를 결정짓는데 더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가 영향을 주므로 CI의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 간의 변수 내 ACF와 변수 간 ACF 평균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합으로 평균을 비교한다면 합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동등한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ACF 합을 변수 개수로 남은 ACF 평균을 비교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벤치마크 7개 중 5개의 데이터셋에서 반 이상의 변수의 ACF가 ACF의 평균을 넘었습니다. 이는 CD를 결정짓는 코에피션트에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가 더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CD와 CI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8개의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에 대해서 CD 스토리지와 CI 스토리지를 비교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 리니어 기반, CNN 기반, RNN 기반, 트랜스포머 기반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CI 스토리지를 적용한 후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데이터셋과 메소드에 상관없이 CI가 평균적으로 19%에서 38%로 성능이 우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CI는 CD를 압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리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예측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RNN은 장기 예측에서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트랜스포머로 해결하는 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re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열 예측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간단한 리니어 모델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의 성능을 능가함으로써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열 예측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 time series is worth 64 words long-term forecasting for with transformers의 논문에서는 패스TST라는 아키텍처를 제안함으로써 채널 인디펜던트 스토리지 또 패칭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The capacity and robustness trade-off, revisiting the channel independent strategy for moderate times in forecasting 논문에서는 왜 채널 인디펜던트 스트레이지가 예측 성능이 좋은지를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